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포트폴리오 플러스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 포트 탄탄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류민수 유한타증권 청담지점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집중과 회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에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의 코스닥 시총 상위주. 그러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총하면 가장 먼저 2차 전지가 떠오르게 되죠. 일단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닥의 이제 차기 투톱인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 비의 에코프로가 최근에 외국인 매수 받으면서 강했는데 2차 전지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네. 세네 개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로봇, 2차 전지, 헬스케어,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 일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보면 면면을 보면 6개 기업이 제약바이오예요. 네. 그다음에 2개 기업이 이제 그 2차 전지고, 그다음 1개 기업 로봇, 1개 기업, 뭐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이전 상장 아마 빠르면 2분기, 네. 늦으면 3분기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심사 기간 한 3개월 뭐 이렇게 하면은 한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크죠. 그래서 아까 펀드 비율로 봐서도 가장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알테오젠이 빠지게 되면 나머지 쪽으로 자산 배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중에 인덱스 펀드가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 먼저 지금 액티브 펀드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제는 이제 에코프로, 오늘은 뭐 에코프로 BM, 뭐 중간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죠. 뭐 네, 중간에 네.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5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코스닥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물론 작년에 뭐 이맘때 수준이다, 가장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더 수익률 회복이 더 빠를 것 같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많은 퍼포먼스 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빠르면 이번 주인데 뭐 저는 다음 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빠르면 이번 주에 어떤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어찌됐든 연기금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기관이 이제 코스닥 비중을 더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정책 강도와 규모,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 150조 얘기 나오는데 여기 한 절반 정도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절반 가지고 어떤 섹터에 또 집중적으로 먼저 우선순위 두느냐, 뭐 재생에너지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 또 그런 것들을 보고 섹터별의 어떤 강도, 그 다음에 코스닥의 어떤 집중화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으로 주로 네.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그리고 로봇맨으로 지금 몇 달째 활동하고 계신데 로봇까지 좀 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회피로는 백화점 포트 지지난주였나요? 이런 네. 전략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유효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 순환매는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섹터 중심으로. 근데 순환매 대응의 포트는 적절해 보이는데 이게 가끔 보면은 상당히 많은 종목들 이거 저거 이렇게 막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영업점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니까 이제 종목이 슬림해질 가능성 높고 코스닥 시총 상위 위주로 섹터 내에서도 포진하는 게 좋고 물론 뭐 중간중간에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어떤 유불리가 있겠지만 일단은 종목 슬림화에 대비하는 부분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또 FOMC 이후에 또 외파적 어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목을 조금 더 슬림해하자. 그런 것들은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 리밸런싱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섹터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을 지금 포트 안에 넣다기보다 조금은 슬림하게 집중적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요.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과 2차 전지, 헬스케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지주금융은 계속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헬스케어 비중을 확대시켰고 로봇 비중은 30에서 25%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로봇주를 보지 말자라는 관점은 당연히 아니실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먼저 풀어볼까요? 반도체 소부장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집중 섹터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한일 그러니까
한일령인가요? 예, 그 관련 어떤 중일 갈등이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그래서 네. 이제 뭐 포토레이스도 중심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큰 어떤 뭐 수익은 안 났어요. 그래서 거의 뭐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인데 저는 계속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의 이쪽 기업들 계속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네네. 예, 그래서 전체적 포트를 보면은 일단 저는 로봇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헬스케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환매의 초강세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객들 이렇게 자산 비중, 이렇게 자산 평가를 보면은 10월에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극강이었습니다. 10월까지 극강이었고 11월에 근데 좀 조정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가져 그래서 맞아요. 최대 뭐 네. 40%까지 현금 비중 가져간 주도 있었지만 저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피해갈 수 없었고 그때 조금은 이제 자산 평가금이 좀 줄었는데 11월 24, 25일 기점으로 환율이 전고점을 못 넘어가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과감하게 좀 비중을 또 주식으로 넣었거든요. 그때부터 주식은 한 2주 정도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후엔 또 상당한 또 수익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체적인 매크로도 좀 보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위주로 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섹터 위주로 조금은 변별력 있게 하시면은 좋은 어떤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네, 순환매가 돌고 있지만 그렇다고 매수세를 받아가는 업종이 더 강한 거는 사실입니다. 2차 전지와 헬스케어, 로봇,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굵직한 4가지 섹터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2차 전지 안에서 탑픽을 지금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시세 많이 내주고 있고 뭐 증권가에서 여러 가지 리포트와 함께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ESS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BM 설명해 예, 주시죠. 맞아요. 이게 보면은 로봇도 이제 밸류에 입각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로봇을 굳이 사야 되냐라고 이제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2차 전지도 사실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 계셨어요. 물론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긴 하지만 역시 이 장세는 유동성 장세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기세 싸움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을 보면 그래서 저도 2차 전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요. 에코프로 BM을 보면은 사실은 시가총액 2위 기업이에요. 어제는 에코프로가 먼저 상당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에코프로가 한 16조 정도 되고 에코프로 BM이 한 18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원래는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어떻게 맞는데 이 인덱스 펀드를 구성 비율을 보면은 펀드의 구성 비율을 보면은 에코프로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 높게 가져가는 펀드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에코프로가 먼저 상승한 거 아닌가. 2차 전지에 대한 기존 내러티브는 똑같아요. EV 캐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ESS 로봇 관련해서 어떤 배터리가 어떤 상승하는 거. 그래서 EV 캐즘을 조금은 이런 부분에서 버티는 구간, 이건 맞는데 사실은 이 동사를 보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빔이 또 유리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에 지금 산업촉진법 발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배터리, 반도체, 혁신 소재, 첨단 산업 생산자에 대한 어떤 수혜 관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하고 양극재 중에서는 대표적 양극재 기업이죠. 양극재 유일하게 이쪽 에코프로 BM이 헝가리에 지금 생산 거점을 지금 구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 빠르면 2분기, 3분기에는 지금 가동을 목표로 하기, 상업 가동을 본격적인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들 보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어찌됐든 EV에 대한 부분 판매량은 저조한 건 맞는데 역시나 리튬 가격 상승으로 영업 흑자 기조는 4분기까지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뭐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커니즘, 수급의 메커니즘으로 일단은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는 점은 다 알고 있지만 그 밖에도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2차 전지 계속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뭐 종목별로, 업종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종목 선별에 어려움을 느낀 투자자분들 ETF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저 소개해드린 로봇 같은 경우는 20개가 넘어요. 여기서. 그래서 로봇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해 주셨죠. 네. 한 45개 정도가 관심 종목인데 로봇에서만 종목별 대부분이 노출된 상태에 저 말고 다른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 3가지 짧게 시간 관계상 일단 코덱스 코스닥 150
요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아까도 했던 백화점 포트를 굳이 구성하시려면 이렇게 코스닥 150. 여기 보면은 헬스케어,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중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라이즈 AI 앤 로봇이라는 펀드인데 KB 자산운용에서 하죠.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로봇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지금 기대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라이즈 AI 앤 로봇. 여기 근데 구성 종목을 보면은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종목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는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FN이라고 해서 이건 2차 전지 소재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는 근데 셀 기업을 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나 타이거 2차 전지 탑 10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소재 위주로 조금 아웃퍼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2차 전지 소재 FN 셀 기업을 넣고 싶다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걸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나는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소개해 주신 ETF도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